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9시가 막 될 것 같은데, 자, 리플하고 마스크 네트워크를 좀 주로 보고,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전체 상승 중인데, 어떤 관점으로 해서 바라봐야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리플 재 이슈 가능하다. 어제 공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코인으로 좀 보기 때문에 외부 이슈가 충돌이 발생될수록 안 좋은 악재가 터질수록 리플에 다시 한번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좀 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메이저 있죠, 메이저. 약간 메이저에서 준메이저 요런 애들도 이제 시총 높은 애들 기준이 있겠죠. 요런 애들 다 뒤져봤는데 그래도 가장 큰 거래가 최근에 몰린 거는 리플입니다. 그래서 리플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 자, 첫 번째, 리플 시장이 괜찮은 점을 우리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여기 상승이 되면서 돌파가 잡혔을 때 거래가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장중 돌파로 해서 그냥 갖다 밀린 게 아니고 상단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전에 얘기했었던 대로 여기 지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요 저항을 조금 해소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750까지 갈 수 있겠지만 여기를 뚫지 못하면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내려온다면 매집으로 가는 게 좋다. 매집. 요렇게 기준을 좀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업비트에서도 좀 찾아보니까 원화 쪽에서는 최근 일주일 안에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몰린 코인 게 리플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대로 소송 관련된 부분도 좀 아직까지 뭐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지만 그 부분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시기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언제 스타트가 될 거냐? 스타트. 이번에 급등 나왔는데 요거 상승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언제 올라갈까요? 600원 돌파가 확정이 되면, 돌파 600원 넘어서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리플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분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600 자리가 제일 무겁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여기 하락할 때 맞고 밀린 자리,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맞고 밀렸죠. 그다음에 장중에도 또 여기 밀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하락이 되었을 때 여기를 넘어가지 못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돌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단순히 뭐 2% 3% 올라간다, 그렇게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여기 600 돌파가 확정되면은 다시 한번 최근에 단기 고점 또는 요 이상의 상승폭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네트워크 급등이 되었습니다. 장중 20% 돌파가 나오면서 자, 종가를 좀 보니까 22.3에 끝났네요. 8,220원. 어제 이것도 공개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얼마였냐면 잘 가봐야 7,500~600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돌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보니까 돌파는 잘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상단 자리에 다 왔어요. 다시 분봉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전에 그 머물러줬던 자리 있죠. 여기 지금 돌파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시점부터 해서 사실상 이제 저항으로 따지면 7,600원부터 7,500원부터 저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저항을 봐야 되냐? 8,500원까지예요. 그럼 우리 좀 전에 이제 리플 봤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8,500원이 돌파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더 날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일봉에서 이렇게 잘 올라갔잖아요. 뭐야, 급등 나와버렸네. 자, 그죠? 좀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팔았다. 아니, 저항을 만약에 맞고 떨어졌다. 8,500원을 못 넘어가고 맞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8,000원 밑으로 그냥 가볍게 좀 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한 7,000 다시 중반을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자리값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최대는. 그래서 만약에 장중에
돌파가 되었다가 종가 가서 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파 후 마감이 되었을 때 다음날 아침까지 버텨줬을 때 그때 한번 재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요런 식의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거래가 다시 붙어서 반드시 터져주는 그런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종가 보고 진입을 해도 괜찮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섣부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게 만약에 이제 시장으로 다시 보면은 지금 대장들이 상승으로 아예 전환되지가 않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인제 뭐 금리 발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갔다고 보는데, 이미 어느 정도 해소는 좀 됐다 이제. 자, 그래서 재차 하락으로 또 열어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돌파 직전에는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보니깐 8,500 짜리가 가장 중요하고, 8,800도 저항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놓고 보는데, 요거는 자리값이 크지가 않습니다. 저항값이 크지가 않아요. 잠깐 올라갔다 밀려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많이 횡보가 나오고 뚫지 못했던 그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인제 돌파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안 된다, 그럼 어제 수익 20%가 나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해외 거래소도 좀 동시에 체크를 해 봤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괜찮은 건 뭐였다? 수급이 들어온 거.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요런 모습을 좀 만들어 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위치다. 살 자리가 아니고 관심 가질 자리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은 분봉상에서도 단기 이격, 예, 2편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돌파가 안 되면 반드시 큰 하락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플하고 마스크 네트워크 좀 체크를 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비트. 어제 반등을 해 줬는데 이거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자,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2.5%, 오늘 종가로 3,720, 3,700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전날 뭐 무섭게 막 떨어지듯이 빠지더니 다시 올려놨는데, 자, 요 올려놓은 거를 우리 분봉에서 다시 볼까요? 이것도 우리 공개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었죠. 많이 올라오면 3,700, 그죠? 근데 3,700 좀 넘었네요. 그럼 지금 자리 그 다음 자리 저항을 좀 보니까 얼마가 되었냐? 3,750입니다. 여기. 여기 마지막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750 자리가 분봉상에서 돌파되는 것도 좋은데, 다음날 아침에 종가상으로 돌파 마감해서 끝나게 되면은 비트가 그동안에 시세가 하락으로 보였던 거, 이더리움 시세가 하락으로 보였던 거를 상방으로 돌려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옵니다. 즉 뭐냐면은 3,750 넘었다 그래서 하자,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위로 갈 수 있을까 여부를 놓고 보는데, 현재 상승이 다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한 10%도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3,750이 돌파가 안 되면 재차 붕괴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3,600, 3,500 후반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보게 되면은 하락했을 때 이게 밀렸던 거래보다 이번에 반등했을 때 거래가 훨씬 더 적죠. 훨씬 더 많아 가지고 이렇게 뚫어 줬으면은 참 좋은데 이 모양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시세는 주었지만 이렇게 맞고 밀리는 모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새벽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두 번의 시세를 주긴 했지만 이게 다 결국에 밀려 버렸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세가 잘 나와서 요런 차트 캔들이 보통 잘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3,750에 대한 돌파가 확정이 돼 버린다 그러면은 약간의 비중은 한번 실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요렇게 올라와 가지고 다시 '야, 위로 간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얘가 히트가 돌파하려면요, 요 정도 있죠. 3,700 지금 30으로 잡으면, 가격을 현재 3730으로 잡으면
한 3,90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아예 요걸 보고 진입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머지 170만 원 정도 안 먹어도 괜찮다라는 심보로 3,900 돌파가 되면은 다시 좋은 시장이 올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요런 시장들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3,900 이번에 못 뚫잖아요. 다시 크게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메이저하고 준메이저가 아니고 알트코인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뭐 지금 스트라이크, 스타티스 뭐 이렇게 해서 시세가 7% 이상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런 애들을 지금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돌파되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코앞에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는 시장이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무너지는 시장으로 이어질 거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오히려 그냥 막 붙는 게 아니고 좀 밀려주거나 좀 쉬는 날 미리 담아놓고 기다리는 게 좋겠죠. 만약에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아직 비트의 상태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분봉에서 봤듯이 뭔가 돌파 여부에 대한 구간이 지금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값을 돌파 확정으로 좀 인식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지. 오늘 봤었던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네트워크도 동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동안에 못 갔던 뭐 도치나 이더리움 클래식, 네오 요런 애들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단으로 어느 정도 어 시도는 좀 해줬지만 종가로 좀 보니까 거래가 좀 아쉽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좀 세게 물량이 들어와서 치고 올라갈 법한도 했을 텐데 그게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위로 뚫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경계하면서 지켜보는 단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은 그렇게 보시고 아까 리플하고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참고를 좀 하시는데 사실 마스크 네트워크는 지금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7,500원 아래로 혹시라도 내려오면은 약간의 비중은 좀 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플은 고민 없이 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80원이든 아니면 야중에 뭐 560원이든 540원이든 밀려줄 때마다 담아준다고 한다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후 상승이 잡히게 되면 좀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강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과연 이번에 3,900 돌파하고 맞물려서 동시 강세가 나와줄지 그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